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젯밤이었었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들이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김종인 대표는 말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김종인 대표가 친노들의 일사불란함에 놀라기도 하고, 물론 짐작은 했지만 이들의 의도를 보다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은 이제 좀처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김종인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빠르면 오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쌍용자동차입니다. 개별 소비세 30% 내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무상보증 기간을 전차종 5년 10만 킬로미터로 늘려주시고요. 9인승 SUV 코란도 트리스모는 사륜구동 기본 장착해 주실 거죠? 네, 모두 다 해드리겠습니다. 3월에만 누릴 수 있는 쌍용자동차 슈퍼페스티벌.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오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이오닉.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과제에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구론산 아몬드. 3월 삼성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3077 현대건설.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송파, 인천 가정, 원주 기업 도시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맛에 한 번, 푸짐함에 두 번, 가격에 세 번 놀라다. 피자헛 트리플 박스. 불맛 장렬 그릴치즈 불고기, 통새우가 듬뿍 그릴 슈림프, 리치치즈 파스타, 통베이컨 포테이토, 치즈 모찌볼, 피자 두 판, 세 가지 사이드 메뉴를 몽땅 담아도 28,900원. 트리플 박스. 1588-5588 피자헛.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죠. 백병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벨기에 브뤼셀 공항 지하철역 여기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해서 30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참 이 안녕하지 못한 소식들인데요. 글쎄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소 34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예.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전 8시 예. 브뤼셀 그 자벤팀 국제공항에서 그 총격과 두 차례 그 폭탄이 터졌고요. 1시간쯤 뒤에 이 유럽연합본부 인근 지하철인 이 말베이크역 열차에서도 역시 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 브뤼셀 국제공항 테러는 일단 뭐 자폭 테러인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되고 있고요. 예. 현재 뭐 브뤼셀 공항 전면 폐쇄 상태에 있다고 그러죠. 이 브뤼셀 시당국은 이 폭발 직후에 그 지하철과 버스, 전철 등 그 대중교통 운행을 이제 전면 중단을 했는데 브뤼셀 시내 이 당국의 그 통제로 그 휴대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요. 작년 11월이었었죠. 파리 테러.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불과 4개월 만에 유럽에서 또 테러가 일어난 건데, 근데 벨기에는 이미 이전부터 이런 그 테러 발생을 좀 우려하고 있었다는 소식도 있죠. 네, 지난 11월 파리 테러 사건의 그 주범 가운데 한 명이 유일하게 그 잡히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 브뤼셀 당국에 의해서 벨기에 당국에 의해서 그 이제 그
체포가 됐었죠. 이 살라 압데슬람인데 이 살라 압데슬람이 수사 과정에서 그 브뤼셀에서 그 새로운 테러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 그러고요. 이 브뤼셀의 그 치안 당국 그의 이런 진술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대비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러나 결국 그 이번 참사를 이제 막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누구 또 어떤 단체의 소행인지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그 이슬람 국가 자신들의 그 소행이라고 이제 그 주장하고 나섰다고 하죠. 현재까지 한국 교민 피해 상황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4부에서 이 외교부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저도 작년 11월에 파리 테러 났을 때 앞으로 유럽에서 테러가 일어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대비를 했고 저도 사실 뭐 독일에서 10년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이게 또 발생하는 걸 보면 이건 진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유럽 들어갈 때 브뤼셀을 거쳐서 가는 항로가 꽤 많죠. 네. 그리고 이게 참 브뤼셀이 아름다운 도시인데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 근데요. 국내 정치권은 폭탄은 안 터졌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들 일괄 일단 사퇴를 표명했죠. 그죠? 네, 뭐 정신적인 테러도 테러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역시 많은 폭탄들이 좀 터지고 있는 셈이죠. 네, 그 박영선, 우윤근, 표창원, 김병관 등 그 4명의 더민주구 비대위원들 어제 그 서울 구기동의 그 김종인 대표 자택을 찾았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당 내용의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그 일괄 사의를 이제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 그 대표의 그 사퇴를 이제 간곡히 만류를 했는데요. 네, 어제 뭐 가지 않았던 이 변재일과 이용섭 2명의 비대위원도 이 일괄 사의 표명에 같은 뜻을 좀 취했다고 하죠.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렇죠? 네, 이에 대해서 뭐 김종인 대표 왜 당신들이 사의를 표명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타 뭐 가타부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김종인 대표 어제 그 비대위에 그 참석한 데 이어서 오늘도 그 비대위 회의는 그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김성수 대변인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김종인 대표가 그 공천은 해야 하니 이 공천 작업은 그 마무리하고 그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김종인 대표 어제 그 오후 그 비대위에서 그 비례대표 순번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비례대표 순번 결정과 관련해서 그 비대위에 모두 위임을 하면서 일단 자신의 번호는 좀 비워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신의 뭐 사퇴를 이제 그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정장선 그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 단장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얘기해볼까요? 유승민 의원. 뭐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지 결과를 모르겠는데 결국은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상황이 아닌가. 네, 새누리당 그 공천관리위원회 뭐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뭐 유승민 의원의 그 공천 여부 처리하지 않고 이제 오늘로 넘겼죠. 밤 9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최고위원회 역시 뭐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 무소속 출마를 하려면 오늘이 데드라인이죠. 그래서 오늘 중에 그 탈당하고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 결국 그 유승민 의원을 그 공천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배제한 셈이 됐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있죠. 이제 유승민 의원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어제 비례대표를 발표했죠. 네, 모두 그 45명의 그 비례대표 그 공천자와 그 순위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성이 27명, 남성이 18명으로 그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당선권인 27위까지는 여성 남성 순으로 이렇게 그 교차 배치를 했고요. 1번은 그 여성 과학자인 그 송희경 전 KT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단장이 차지를 했고 2번은 이 비무장지대 그 수색 중에 그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려다 그 지뢰를 밟아서 이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전 육군 대령이 이제 그 배치가 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그 적극 지지했던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이 9번을 받았고요. 현 정부 정치의 그 밑그림을 그렸던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이제 12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조은현 구단은 14번 그리고 현직 노총 간부 2명이 3번과 4번을 차지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네, 이미자 한국노총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문진국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 각각 3, 4번을 차지했습니다. 조은현 구단이 14번. 허정무 감독은
번호가 한참 뒤던데. 네, 좀 굉장히 뒤로 밀렸죠. 예, 역시 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저희가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결정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결론이 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당에서 결정을 안 해주니까 유승민 의원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가 방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지. 새누리당 공천에서 컷오프돼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분이죠. 그리고 역시 유승민 의원과 아주 가까운 분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조혜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예. 자, 먼저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작업. 예. 지금 거의 마무리 수순이고 비례대표도 이제 새누리당도 다 발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공당의 공천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수준으로 시작부터 또 중간 과정 또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이 후보 등록을 앞두고 오늘까지도 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또 국민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비례대표 공천 내용에 대한 이 여론의 평가 이런 거 전반적인 걸 생각하면 역대 우리 새누리당 공천 가운데서는 가장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을 많이 끼치고 또 정치적으로 많은 후퇴를 가져온 그런 공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조혜진 의원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원내대표 하실 때 예. 제가 그렇게 이 인터뷰를 좀 모시려고 그래도 예. 굉장히 모시기가 힘든 그 의원님 중에 한 분이셨고 그만큼 신중하신 분이다. 전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예. 그렇게 신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로 당하셨어요. 예. 결국은 유승민 의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여론조사도 저희 밀양, 창녕, 함안, 의령이 합쳐져서 후보가 무려 12명이나 됐는데 12명 중에서도 그렇고 8명으로 줄였을 때도 그렇고 4명으로 줄여서 당에서 조사한 것까지도 계속 1위가 나왔는데 그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탈락시키고 경선도 참여를 안 하게 한 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주민들로부터 평가가 안 좋은 후보를 당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컷오프시켰다면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어쨌든 1등으로 지지해준 후보를 당이 무시하고 이렇게 경선에도 참여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감, 배신감 이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반감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의원 공천이 지금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원래 어제 저녁 9시 최고위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안 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스스로 하게끔 자꾸 공을 던지는 거, 뜨거운 감자 돌리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모습이 좀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됐다고 보세요? 예, 당 최고위원 회의나 공관위나 입장은 비슷합니다. 예.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예. 공관위가 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최고위원 회의가 공관위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속담을 한 통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유승민 기본적인 그분들의 입장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컷오프시켜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했다가는 여론의 역풍 또 민심의 이반이 두렵고 또 그런 아무런 근거 없이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책임 선거 여론이 요동을 쳐가지고 새누리당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줬을 때 그 책임을 질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고 그래서 서로
그 부담 떠넘기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하루 지나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 그 후보 그 등록 하루 앞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건 정말 비겁하고 좀 그 공당의 지도부로서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 당 대표로서 정치적 지도자로서 리더십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그러면 하실 수 그 있어요? 안에서 최고위원 회의와 공관이 포함한 이 현재 이 새누리당 지도부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나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분이 그분 한 분인데 유일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한 분이 전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면은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면피형으로 한 마디 툭툭 던지고 뭐 액션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런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동지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혼자서 고립돼 가지고 있을 때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던져야 됩니다. 사전 결단하고 정치적 승부를 던지고 최악의 경우 내가 옳다고 하는 방향 또 당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향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내가 길을 제시하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모든 걸 걸었다가 정치적으로 끝나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대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국민적 명분을 위해서 나를 던지겠다 하는 그 각오 없으면 이런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그런 정치적 결단, 각오, 던지는 모습 이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크게 잘못되어 있는 이런 흐름을 당 대표 최고위원이면서도 못 막아냈던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양쪽 당 대표, 이 새누리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고립됐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요, 유승민 의원은 결국 무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봐도. 그러면은 무소속 연대 같은 것들을 결성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관심 있는 후보들끼리 의견 교환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일단은 이것이 되려면은 이 국민들의 이 지지 동력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고 그 동력의 바탕 위에서 유능하고 깨끗한 인재들이 규합이 돼야 되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이 국회의원 똑바로 해왔고 앞으로도 국회 또 국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할 의원들인데 이번에 굉장히 억울하게 희생됐다라고 하는 분들의 규합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이 시기에 잘못된 공천 바로잡고 잘못된 정당 후퇴하고 있는 정당 문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또 20대 국회에서 의회 정치를 살려내고 국민이 바라는 최악이라고 하는 19대 국회와는 확연하게 차별된 좋은 정치를 할 만한 그런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다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 이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취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취요. 그러니까 출마 여부 어떤 그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예?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본인이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죠. 출마를 하고 그죠? 지금 상태로는 출마를 한다면 무소속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비방무소 친유 무소속 연대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죠? 어쨌든 당이 오늘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비겁한 모습을 보일지 최후 단계에서 그래도 공당다운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유승민 전 대표의 입장 정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의 상황을 지금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의 결단에도 장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일이 되면 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테니까 움직임도 가시화 되겠죠. 그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조혜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올리네 올리네.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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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타이어, 트럭에도 금호 타이어. Better always 금호 타이어. 인생은 타이밍. 세차 구입도 타이밍. 3월은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입할 타이밍. 쉐보레 5주년 기념 3월의 혜택. 더 넥스트 스파크 구매 시 선착순 5,000명 한정 100만 원 할인 또는 50개월 1% 할부 혜택. 3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7시 37분 4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은 어제보다 교통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밀리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 사고입니다.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 15분 이상 소요됩니다.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구간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40분 이상 소요되고요.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 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쪽인데요. 사패선 터널 안 차량이 넘어진 사고입니다. 현재 갓길에서 사고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도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상일까지 또 서안암 부근에서 각각 속도 줄여서 이동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어젯밤이었었죠. 일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사퇴를 고민 중인 김종인 대표를 간곡히 만류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사태 어떻게 보는지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비상대책위원들이 어젯밤에 일괄 사퇴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저께 밤에 대표 되게 비상대책위원들이 찾아뵙습니다. 예. 그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전 그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좀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고도 드리고 또 그동안 그 비대위원들이 그 대표를 잘못 모셨다는 것에 사죄도 사과 겸해서 찾아왔는데 당초에 갈 때는 그렇게 방문했었는데 나중에 그 이제 대표님이 바깥에 나가 계시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책임이 크기 때문에 사의를 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김종인 대표는 말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네. 초기에는 말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한대요? 아니, 대표께서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계시지 않습니다만 어저께 전 비대위에서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몇 차례 이렇게 하셨어요. 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과 같이 큰 모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예. 내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온 사람도 아니고 당을 살리겠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너무 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신 거 보면은 그 분노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오늘 이제 비대위가 아침 그 8시 반에 열립니다. 예. 그때가 아마 고비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를 제가 좀 여쭤볼 텐데요. 네네. 일단은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게 비례대표 2번 단 거 가지고 좀 문제가 돼서 14번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나중에는 갑자기 막 4방에서 2번 하는 게 어떠냐. 그거는 예의가, 14번 내리는 건 예의가 아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2번에 대해서 2번을 비례대표 이제 하시는 거에서 두 가지 좀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 대표께서는 지금 당을 이끄는 데 있어서. 2번을 가지나 12번을 가지고 하나 당선되는 건 똑같다. 근데 2번을 가지고 솔직하게 2번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당을 힘있게 끌고 가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근데 이런 것들을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나의 리더십이 필요하면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당에서 또 아니면은 비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셀프 공천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 이런 데 소감도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도 본인이 입원하겠다는 말, 입원하고 싶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 이제 본인께서 이렇게 전략 번호로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몇 번을 정하고 2번은 빈 공란으로 남겨놨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란을 남겨놨었는데 예. 나중에 이게 셀프 공천이라고 오해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대위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나중에는 일제히 2번 하면 어떠느냐. 김종인 대표의 그건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일제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종인 대표는 뭐 일단 한번 흔들었다 또 쫙 빠졌다가 다시 일제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날 중앙위원회 열렸을 때 예. 그날은 이제 대표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굉장히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 공격에 가까운 이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아마 대표께서는 그동안 당을 살리는 데 애써왔고 또 지금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높아지고 안정이 돼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생각해서 국민들께서 보실 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번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은 아마 그 부분 당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변화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데에다 우려도 굉장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태 본질 속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왜 A, B, C, D 구간으로 나눴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죠? 비례대표 리스트를. 근데 A, B, C 그렇게 구간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의 파리떼법이라고 남녀 동수공천법이 있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남녀 동수공천에서 비례대표 리스트를 만들 때 바로 지금 A, B, C 이렇게 구간 나눠가지고 몇 명씩 끊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비례대표 섞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왜 나눴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날 설명이 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아무런 논의 없이 지도부가 전부 다 번호를 정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아무리 이게 민주적 절차라 하더라도 또 지도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철학과 또 여러 가지 그 지도부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맡겨놨을 땐 그런 철학이 어느 때는 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ABC 공간으로 나눠서라도 최소한의 그런 좀 장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고, 실무진들도 그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여러 번 보고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마치 이제 중앙위원들 권리를 침해한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대표께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례대표 순번은 그래서 중앙위에서 투표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이번 지금 당 헌상에 보면은 중앙위원회 순번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당헌상에 대표가 지정하는 전략공천, 그다음에 또 당헌상에 그 무슨 뭐 청년 그다음에 노동, 취약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정해진 거 말고는 전부 다 순번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간다. 예? 네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실제로 언론 보도나 많은 분들이 이 친노들에 의한 김종인 대표 흔들기다. 그리고 결국은 토사구팽하는 과정이 아니냐. 홍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어제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갖다가 친노의 부활했고 이렇게 보고 싶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 대표가 보는 시각과 지금 당의 전체 그 대다수가, 그러니까 다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당원들 사이에 시각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개선될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괴리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지금까지 우리 당이 대립으로 일궈내었고 그다음에 이념에 너무 치중해왔다. 근데 이런 것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아마 대표 생각 같고 이런 차이가 어떻게 금방 극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 앞으로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의사 표현은 일사불란하게 하고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의견 차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일상적에서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지금 또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또 어떠한 중요 의사 결정이 될 때 또 다수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이건 뭐 외로운 싸움이다.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당내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은 선거 기간이니까 그냥 모든 것을 잠복해 가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예. 대표께서 만약에 정치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또 이런 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경제 민주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예. 뭐 북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어떤 그 사회 보는 시각에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앞으로 많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비례대표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어떻게 쪽에 훑어보고 말했습니다만은 예, 그쪽의 시각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평가는 할 수 없고 저희들 하게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